네, 반갑습니다. 지금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된 변상수입니다. 우선 시간이 없더라도 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떤 한국 성급의 64번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AI와 빅데이터가 만들어가는 해운 산업의 미래입니다. 음, 조금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해운이라 할까요? 쉬핑 인더스트리에서 가지고 있는 주안점 자체가 2D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카보네이션이나 디지털레이션이 핵심 가두긴 하나 첨단 선박이라든가 지속 가능 경영 혹은 이제 규모 대형화라든가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안점을 가장 크게 두는 거는 오른쪽에 있는 자동화 및 디지털화와 이제 환경 규제 이 두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6가지의 카테고리 안에서 최첨단 선박은 앞서 이제 섹션 1에서 얘기했던 연료의 대체에 대한 LNG나 전기 혹은 심지어 원자력까지 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되고 있는 상태고요. 규모 관리 대형화에 대해서는 이제 선박을 한 척이 아니고 수백 척을 관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물류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이런 대형화 부분이 하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첫 번째 섹션에 했던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논의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가 아니면 생태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경영을 하겠다는 그 회사의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부분들도 큰 이슈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오늘 주제인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디지털라이제이션 관련해서는 이제 선박의 운항이라든가 물류 프로세스 자동화 혹은 이제 물류 관리의 최적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메인 테마를 두고 이제 논의되고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위에 이제 여러 가지 논의하는 5가지 전체 중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교육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하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6가지 하두 중에서 2가지 첫 번째 섹션을 했고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 저희가 다루어야 될 부분들은 디지털라이제이션인데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해운사라든가 선박 관리사 입장에서는 어떤 미션과 이제 목표를 이제 수립하고 그 목표에 맞는 전략들을 이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과 목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미션과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전략들이 수립되는데 이런 전략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지금까지 논하고 있는 디지털레이션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개발하고 검증하고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예측 정비라든가 아니면 뭐 드론 기술이라든가 웨어러블 카메라, 충돌 회피 자동 항법 이런 부분들도 종국에는 결국 음성 인식과 이제 인공지능과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과 연결된 상태에서 모든 기술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고 전달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실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구축하게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사이버 관련된 보안 이슈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반드시 논하게 될 거고 데이터의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데이터의 보안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도 이제 일부 해운 쪽에서 반영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된 이제 이런 기술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B에 해당되는 기반 환경 구축에 있어서 이머니, 이파이낸싱이라는 부분들이 논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해운과 관련된 혹은 마리타임 인더스트리에 관련된 부분들의 별도의 어떤 그런 형태로 이제 이머니가 작동할 수 있다는 걸 좀 이제 명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 선원에 대한 급여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캐시로 나가고 있는데 캐시로 안 주고 이제는 이제 포인트, 머니 혹은 이제 가상화폐 이런 걸로도 이제 지급을 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B에 해당되는 B9이고요. 여러 가지 A부터 D까지 이제 전략이 수립됐으나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누군가는 컨트롤해야 되고 누군가는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해서 이제 분석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리고 이제 매니지먼트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공지능과 연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인공지능에 이제 연결되려면은 우선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요. 그 데이터가 정확한지도 이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박과 관련된 혹은 해운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좀 수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4년간 정도 수집된 데이터들이 데이터 센터 혹은 이제 상실 쪽으로 이제 수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 달에 한 35테라바이트 정도의 데이터가 쌓여 있고 약 4년간 정도 하면 한 1700테라바이트인데 이게 데이터 양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데이터고요. 학습을 하기엔 충분히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아직 학습은 시작하지 않았고요. 데이터의 종류는 이제 음성, 영상, 텍스트, 그다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인공지능과 연결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려야 돼서 이제 미래에 이제 AI가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운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하면 지금 현재 이제 실현된 결과물이 아니고 이렇게 연결될 것이다를 이제 미래 지향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시면 이제 앞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강의해 주신 것처럼 챗 GPT 혹은 오픈 AI가 들어와서 해운 쪽에도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느끼지 못하게 시간 벌써 들어와 있고요. 그런들 신문을 쓰고 있는데 이게 하도가 제일 위에 올라간 큰 테마 하도가 왜 구글이나 혹은 이 검색 엔진들이 왜 갑자기 긴장을 했냐면 오픈 AI가 나타나면서 이제 원래 구글은 이제 검색 엔진이나 검색 브라우저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걸 검색하면은 검색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광고를 올리고 광고 수익을 올리고 그 검사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뭔가 수익을 창출하는 이제 회사인데 이제 검색의 시대가 종료된 겁니다. 검색 시대가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오픈 AI 혹은 AI한테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물으면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검색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검색 엔진 회사들이 이제 코드 레드를 발령해서 이렇게 새로 이거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하중에 이제 MS가 이렇게 저렇게 오픈 AI 인수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고요. 여러 가지 글로벌 이제 경영 리더들이 이제 많은 것처럼 AI가 확실히 유익하고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제한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제 현재 마리타임 인더스트리를 조금 더 접근해서 본다면 이렇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영업이라든가 운영, IT, 법률, 인사, 인력 최적화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실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서 이제 사례들이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선박과 관련 혹은 조선과 해운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는 선박 관련된 서류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어떤 절차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선박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기계들은 고장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고장 날 때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 정비 주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AI와 연결시켜서 인공지능과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선원들이 있지만 선원들이 이제 향후에는 조금씩 줄게 될 거고요. 줄게 되면은 혹은 그 선원들에 대한 난리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화 시켜서 이걸 인공지능에 넘겨서 학습화 시켜서 그 선원들이 가지고 있는 난리지도 다 데이터베이스하는 형태. 혹은 선박의 이제 항로 최적화 이런 부분들도 이제 AI와 연결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뭐 품질이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안전하고 효율은 굉장히 중요한 하도입니다. 해운사 입장에서는 선박 관리사 입장에서든. 근데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선박에서는. 근데 이 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선박 관리사든 해운사든 이걸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정량화시켜서 정규적으로 어떤 포매팅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량을 통해서 사고 이력을 관리한다면 10년, 15년 관리한다면 그걸 AI와 연결시킨다면 동일한 사고를 났을 때 혹은 유사한 사고 아니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AI에 연결시켜서 이제 이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겁니다. 또는 이제 뭐 회사마다 해운사마다 가지고 있는 내부 절차수도 있지만 뭐 선급 규칙이라든가 강성 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로컬 규정도 있습니다. 해운이 물류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각 대륙간 대륙으로 이동하는데 그 대륙에 해당되는 그 지역 로컬 룰이 있습니다. 그 로컬 룰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이 담당자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AI에 학습을 시켜서 그런 룰적인 부분이나 로컬 규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운용이라든가 영업 쪽하고 연결되어서 움직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케이스가 지금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인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누군가를 추천해줘라고 했을 때 그 인사 풀 안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추천해주겠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지역적으로 해운 쪽으로 조금 국한시켜서 본다면 만약에 선원이 있습니다. 어떤 선원이 있는데 그 선원이 어떤 배를 탔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데이터베이스 돼 있을 거고 그러면 내가 다음에 어떤 배에다가 누구를 보내고 싶은데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추천해줘 하면 인공지능이 선원에 대한 최적화된 이 배의 자격을 갖춘 사람과 이 배에 최적화된 사람을 추천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은 그러면 그 중에 나는 얘를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HR 관련된 지원 온보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지역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인력 이런 부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익히 지금까지 설명이 좀 되었던 부분이라서 좀 패스를 하고요. 조금 더 약간 이제 현실에 와서 보자면은 선박이 위험 환경을 인접한다든가 혹은 인접했을 때 AI가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알려준다든가 혹은 항로를 아까 좀 전에 마지막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다 해운사처럼 하고 있는 트라이 한 것처럼 최적 항로라든가 경제 항로 운항을 이제 선박에서 AI가 이제 추천해 주는 이런 것도 가능하게 될 거고요. 요건 설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 방대한 데이터들이 오픈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안적인 측면에서 이제 해커들이 해킹할 수 없는 어떤 사이버 보안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하드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회사 디지털팀 비서 세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제가 AI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세리도 예, AI로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잘 마찬가지입니다. 부탁드려요. 인공지능이 영상을 만들었고 인공지능이 말까지 넣어서 이제 제가 넣은 텍스트를 이제 목소리로 변형이 시켜서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를 해수부, 선박 사이버 교육 안전 강화 자료에다가 위한 이런 관리 것들을 올릴 지침 수도 있고요. 제정. 혹은 이제 이걸 사이버 통해서 안전 고객 관리 체계 응대를 할 수도 구축 시 있고 해운선사가 혹은 다른 고려할 용도로도 사항과 사용할 수 정부의 있는 역할 등 게 규정. 많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교통 분야 최초로 정부 민간의 역할을 규정하는 예, 회사 사이버 해수부의 안전 고시 이런 관리 부분들도 지침 이렇게 좀 고시를 트라이 해봤고요. 제정해 지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박이 지금 현재 뭐 디지털리제이션 얘기하면서 스마트 선박, 뭐 자율운항 선박 혹은 무인화 선박까지 하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하도들은 이제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혹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회계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이제 하도를 한번 던져보고요. 물론 이제 윤리적, 도덕적 혹은 법적인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배제한다면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인간보다 처리하는 정보라든가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간보다 좋은 인공지능 회계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한 혹시 인공지능 회계사에 대한 자격 요건을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대체 수단으로 인간의 캡틴을 대신할 거냐 말 거냐 이런 하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해운 사람의 미래를 봤을 때 아까 이제 테이블로 이제 정리해드리는 것처럼 마케팅, 영업, 뭐 선박 관리는 쭉 시작해서 심지어 선원들에 대한 의료도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가능하게 될 것 같고요.
법률적인 부분, 인사적인 부분, 뭐 교육 정비, 품질 이런 부분들의 다방면으로서 인공지능이 이제 사용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데이터의 부분만 정량화만 잘 시킨다면 비용에 관련된 비용 편입 부분들도 재무적인 부분들도 다 이제 해운과 관련된 재무적인 부분들도 다 분석이 가능하게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디카보네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강제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이제 환경을 규제하기 때문에 이제 맨던터리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디지털라이제이션은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 사항이다 보니 선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디카보네이션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친환경적인 이제 어떤 환경 기계를 이게 과연 친환경적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로 된 자료가 필요할 거고요. 혹은 그런 기계들도 친환경 기계들도 디지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따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고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제 정량화 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정량화 패턴에 맞춰 가지고 정량화 시키고 그 정량에 대한 데이터들을 유의미한 이제 결과물로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힘든 사항이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선 첫 번째 시작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무엇이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퀘션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이제 조선과 해운과 관련된 분들이 다 모여 계시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부터 시작하는 게 시작이라고 보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하지만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AI를 이용을 하지만 AI가 말하는 게 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 데이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라든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창의력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매점 말로서 이제 마무리 이제 하면요. 물론 이제 AI가 나중에 이제 해운 쪽으로 들어오겠지만 인간과 공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과 공존하는 시기가 중간에 이제 가도기가 있을 건데 그때 이제 사람이 잘 해야 되겠죠.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내가 잘 써먹을 건지. 근데 이제 뭐 영화처럼 인공지능에 먹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존하는 기간에 우리가 어떤 뭐 포지션을 가지고 가져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제에 또 이렇게 해운 쪽에 인공지능과 연결된 부분들의 실제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차제에 한번 그 사례만 놓고 케이스만 놓고 한번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